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공무원 특강 저희 비문학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비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해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독해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일치, 그다음 주제 찾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것도 정말 큰 부리로 제가 지금 넣는 거예요. 작문이라는 것도 비문학이에요. 어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학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문학이 그러면 우리가 글을 써요? 그렇지 않죠. 근데 글을 씀에 있어서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개요 작성이라든가 글 쓰기 전에 개요 작성해 놓고 글의 내용을 갖다 고쳐 쓴다든가 그죠? 내용을 대충 써놓고 여러분 고쳐 쓴다든가 아니면 맨 처음에 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그 모든 게 다 요쪽 안에 어떤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문 부분은 수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수능이요. 그러니까 한 뭐 10년 전, 10년도 더 됐나? 그 전에는 국어도 듣기가 있었죠. 듣기가 있었어요. 근데 듣기 부분을 국어에서 빼면서 문제 유형을 만들었어요. 듣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로 만들까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장문 유형들이에요. 장문 화법 유형들이고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이제 지금 앞에 걔네가 몇 문제 갖고 있다. 15문제인가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15문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문 화법의 수능 무효 유형과 우리 공무원 유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쪽에서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랑 너무 잘 맞아요. 살짝 어법도 들어가 있고 살짝 빈문학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너무 길기도 않고 그래서 이 장문하고 화법은 수능의 유형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문은 뭐 고쳐쓰기, 표현하기, 개요 작성, 자료 해석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각각의 유형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화법 말하기거든요.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경률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쪽, 그런 유형들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비문학의 영역이 많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비문학 부분들이 지금 군번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막 독해만 하더라고요. 물론 독해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길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다른 거, 장문, 화법, 그다음에 여기 오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내용 전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얘네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합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독해에서 한 2개, 그래서 한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만 하도 5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비문학의 유형들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요, 장문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화법에서도 하나 갖고 왔어요. 말씀드릴 겁니다. 논지 오류 종류, 논지 전개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그런 파트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시험, 경찰, 그다음에 뭐 소방, 그다음 군무원 이런 거 준비하시는 국가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류냐면은 몇 가지 일을 보고서는 전체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야, 뭐 어느 뭐 3학년 3반이 만약에 있어. 3학년 3반 애를 봤더니 A라는 애도 지각했고 B라는 애도 지각했어. 그러면 C라는 애도 지각했어. 야야야 3학년 3반. 그런데 걔네가 다 3반이었어. 그럼 3학년 3반 전체는 지각하는 애들이야.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이런 거예요. 그런 오류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되게 웃긴 것들 얘기하면은 당신 왜 나를 쳐다봐요? 나 좋아해요? 뭐 이런 거요. 의도 확대 오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오류들 우리가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내용 정지 전개 방식입니다. 얘도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죠? 저희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긴 배워요. 수능에서도. 뭐냐? 대조, 비교, 그죠? 분석, 분류, 정의, 예시, 그쵸? 열거 이런 것들을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파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독해예요. 독해는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군무원 쪽에선 그리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군무원에서는 독해 파트가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쉽지만 공무원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비문학을 선생님 제가 정말 잘 못해요 라고 하시면은요. 나머지 이거 있죠. 1번, 2번, 3번, 4번은 수업을 좀 듣고 난 다음에 그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수업 듣기보다 진짜 자기가 많이 푸는 게 정말 답이에요. 많이 풀고 많이 내가 이렇게 글 읽는 거 글을 안 읽어서 독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글을 잘 안 읽었어.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럴 때 이 독해 파트에서 제가 부탁인데 고3 거 사지 마세요. 일단은 독해를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하고 선생님 저는요 이 파트가 정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해가 안 되는 분씨는 첫 번째 우리 비문학 우리 학원 문제집에 비문학 333이라고 하는 문제집 있어요. 이 문제집이요. 이거 뭐죠?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거 문제집 하나 사셔가지고 푸셔도 괜찮아요. 문제도 쉬워요. 괜찮아요. 공무원에 비문학 교재가 별로 없어요. 군무원은 더더욱 없고요. 공무원, 군무원, 뭐 국가직 시험 쪽에 비문학 교재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이 저작권에 글 하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글 하나를 갖다가 저작권 가까우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한 권 만드는데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까지는 안 가도 자 얇은 거 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하나에 뭐라고 하더라. 뭐 비싼 거 여러분 3천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서 지문까지도 다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교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냈다는 거죠. 저 해커스에서. 그러니까 요거 한번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 풀었어. 금방 풀어요. 그러면은 얘 풀고 그 다음에 뭐 할까 하면은 다른 문제집들을 사시면 돼요. 근데 뭐 공무원 교재, 군무원 교재 비문학들이 없으니까 수능 교재 사셔도 돼요. 그래서 수능 쪽에 훨씬 더 교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수능 교재를 살 때 제발 고3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고3 거 하지 마시고 얘는요 기초편 사세요. 특히 우리는요 기초편.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비문학 독해, 기초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문제집이든 상관없어요. 기초편 사세요. 아니면 기본편. 그렇죠? 요렇게요. 이게 아마 고1 거일 거예요. 고1 거. 그래서 고1 거를 하든가 아니면 중학교, 중등부를 위한 비문학 독해 이렇게 써지는 거 이거 사세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수능은 비문학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의 비문학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의학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이 우리한테 맞으니까 이쪽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독해를 위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시간 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그 단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단락에서 요거 요렇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해가지고 단락별 이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중심 내용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냥 뭐 완벽하게 말을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나왔을 때 요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랑 세 단락이 있어.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무슨 교재 있듯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슨 합리성에 대한 대충 뭐 그런 정의 같아. 정의 그냥 그거에 대한 뭔가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뜻을 쓴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조건 대충 써놓은 거네. 조건이고. 그다음에 얘 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조금씩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늡니다. 저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그냥 덮어놓고 계속 문제 풀면은 오르긴 올라요? 뭐 이러는데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 장 풀었어. 한 10장, 10문장 정도 문제 10개 정도 풀었어. 근데 안 오르는데요. 당연하죠.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어법에 투자하는 시간과 문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를 갖다가 좀 해야지 점수가 오르잖아요. 똑같아요. 비문학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 권 정도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문제를 푸신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가 좀 내가 안 된다 하시면 문제 사서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푸세요. 아침에 푸시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정하세요. 나는 아침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뭐 1시부터 한 2시까지 내가 한번 풀어볼란다. 이렇게 하시고요. 많이 풀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푼다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많이 이거든요.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지문 내지 3지문. 그럼 여러분 3지문이면 3분이에요. 3분. 3분 동안 문제 풀고 답 맞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걸려봤자 10분이 안 걸려요. 10분 투자하시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10분씩 투자하면 좋지만 이게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러면 월, 수, 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최하 2-3번 정도는 비문학의 문제를 푸시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공부 어떻게 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장문 부분이라고 그랬죠? 장문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형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 고쳐쓰기라고 하는 거를 갖고 왔어요. 장문이요.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썼어요. 표현하기라니까 글을 썼죠?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퇴고라고 하잖아요. 그 고쳐쓰기요. 그것도 장문에 들어가죠. 여러분 고쳐쓰기를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이렇게 나오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어와 서술어, 호응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법에서도 배워요. 호응을. 그리고 여기 문맥에 자연스럽게 그리하여 그러니까 접속 부사여 그리고가 들어가니 그러나가 들어가니 이런 것도 문법하고 약간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문법과 비문학이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쳐쓰기 유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얘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게 가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읽어요. 갑니다. 졸업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 젊은이다운 꿈과 패기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 아래 읽는 거예요. 기억 부분이 나왔으니까 아래 읽어야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당부합니다. 다시요.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당부합니다. 이게 맞는지예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 호응이라고 얘가 딱 집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어 볼까요? 뭐요? 나는. 이게 주어잖아요. 나는 노력하십시오. 말 안 되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그쵸? 젊은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십시오. 보다는 나는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당부합니다. 나는 당부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이게 맞죠? 고친 게 훨씬 더 맞잖아요.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가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은 모두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그리하여는 이건 결론이잖아요. 이건 결론이죠. 문맥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능성이라는 건 무한한 희망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앞에 봤더니 젊다는 건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긍정처럼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라는 건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어. 다른 이야기,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이 낫지 그리하여 결론 내는 거 아니죠. 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돼요, 이거. 다음에 또 봐봐. 근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표시하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얘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두 개가 만약에 좀 헷갈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틀렸는지 상대적으로 보고 파악하셔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디귿 볼게요. 그래서 젊은이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죠? 좌절해서도 안 돼.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십시오.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젊은이들이 꿈과 패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만도 하면 안 되고 좌절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네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세요. 꿈을 이루시기 바래요. 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노인 공경 나왔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치면서 삭제한다. 맞죠?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죠? 다음.
이 세상의 꽃들은 제각각 그 피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다릅니다요. 한자어. 그러니까 다릅니다. 우리말로 쓴다. 그럼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표현을 하는 걸 훨씬 더 좋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한자어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읽기 힘들어요. 쉬운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죠. 다음에 여기 중간 거 다 보시고 그냥 중간 거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왜 볼 게 아니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꽃을 피워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꽃이 같은 시기에 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원하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왜 의미가 모호하냐? 이것도 어법에서 나와요. 왜 어법에서 나오냐면 이 소중한이 소중한 여러분인지 소중한 꿈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뒤를 수식하거든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거든요. 근데 수식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모의 꿈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의성이에요. 이런 중의성 같은 거 어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닌 소중한 꿈 말씀드렸죠? 왜요? 앞에서 뒤를 꾸며주기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꾸며주지 않고 소중한 꿈밖에 안 꾸며주죠. 이렇게 고치는 거 이거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어법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너무 쉽게 우리가 쭉 갔을 때 여러분 얘 다 맞는 거였고 그러니까 아까 뭐였었어? 얘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2번 되는 거지. 이건 나머지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린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지금 보기 3개를 줬는데 우린 4개밖에 없죠 여러분. 이랬을 때 얘는 확실해 얘 잘 모르고 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훨씬 더 잘못된 것 같아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아 장문 부분 많이 문제 나온다. 요즘엔 장문이 딱 한 문제 이러지도 않아요. 장문 안에 유형이 5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5가지 유형 중에서 한 3개가 갑자기 뜨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고쳐쓰기, 어법하고 연결된 것도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장문은 나중에 제가 이제 비문학 이쪽으로 가서 더 우리가 기본반에서 수업할 때 그 유형들에 맞춰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빨리빨리 뭘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걸 딱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훨씬 빠르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 줄 읽고 기억 나온 데까지 가고 읽고 니은 확인하고 이렇게 가죠. 쫙 읽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16번 장문화 관련된 얘기들 들려드렸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니은의 대답을 갖는 특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화법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데 요거 완벽하게 수능에서 만들어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럴 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대화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경률이죠.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그 다음에 양의 경률,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 얘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률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뭔지를 알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의 경률을 위배하였다 이러면 우리의 말은요. 누가 질문을 하잖아? 답변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누가 질문했어. 그러면 대답할 때 저는 20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20살이고 동생은 17입니다. 17살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20살입니다. 이거 필요하죠. 근데 얘가 지금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적으로 너무 많다예요. 우리의 말은 질문한 거에 대한 확실한 답만 해야 된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양의 경률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쉽죠? 양의 경률은 질문보다 더 많은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다음 질의 경률 갑니다. 질의 경률은 물어보는 거야. 너 100m 100m 달리기 몇 초에 뛰어? 100m 달리기
몇 초에 뛰니? 몇 초에 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만 하면 돼. 근데 저는요 20초고요. 제 친구는요 15초예요. 15초는 진짜 장난 아니다. 15초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양의 경률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질이죠. 질적인 것은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얘는 과장의 내용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과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과 관련된 문제야. 질의 경률은 진실해야 돼. 너무 과장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럴 때 얘는 문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100m 달리기 몇 초에 뛰어? 그랬더니 저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저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나갔죠?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사람이 빛의 속도보다 어떻게 빨라요? 너무 과장됐잖아요. 진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너무 과장됐어. 이런 게 뭐다? 바로 질의 경률을 위배하였다. 여기다 써드릴까요? 질의 경률을 위배하였다. 위반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됐죠? 쉽죠? 오케이. 2개 써드렸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관련성의 경률 이렇게 나왔네요. 관련성의 경률 그러면 이렇게 갖고 갈게요. 그러면 관련성의 경률은 뭐냐면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예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잤니? 이랬어요. 야, 너 잘 잤니? 그랬더니 오늘 아침 맛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 아침밥이 맛있어요. 이래요. 이거는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잤니? 그럼 잘 잤어요. 아니요, 잘 못 잤어요. 이래야 되죠. 오늘 아침 아침에 제공하신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관련성에서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관련성의 경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정말 많은 게 뭐가 있냐면 친구 만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안 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 전화했어. 너 어디야? 이랬어요. 열받아가지고 너 어디야? 그랬더니 다 왔어. 이래요. 그러면 어디야라고 묻었으니까 어디야를 대답해야죠. 그죠? 근데 다 왔어. 보여. 뭘 보여? 보여 안 보여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련성 이거예요. 아니면 너 어디야? 막 이래요. 그리고 막 화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뒤에서 와가지고 배고프다. 우리 춥다. 빨리 들어가자.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한 거죠. 그죠?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태도의 경률하고 관련된 얘기 할게요. 태도의 경률이라는 건 여러분 얘는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이게 태도의 경률을 위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무거나 아무데나. 야, 너 어디 갈래? 아무거나 아무데나.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너 이거 할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모호하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은 화법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건 태도의 경주야. 태도가 못됐다예요. 태도가 옳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듣고 나면 아, 대강 그런 거구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봐놓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이게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너 체중 얼마나 되니?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아니,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인지 뭔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죠. 55kg다 많은 우리가 원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의 경률이죠.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 시민운동회가 있었다면 100m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여러분,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이요? 이건 과장됐으니까 질의 경률에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시민운동회 있었다며. 그러면 여러분 이라는 걸로 그냥 끝나야죠. 있었어. 근데 요런 내용을 좀 더 말했으니까 이거는 양의 경률에도, 얘는 이것도 있지만 양의 경률에도 위배되겠죠. 다음에 너 몇 살이니? 형이 17이고 저는 15이에요. 여러분 얘는 또 요것도 들어갔죠.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양의 경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요거
그쵸? 양의 경률에 비해서 얘는 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점심 뭐 먹을래? 생각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뭐 말을 이렇게 해요. 그죠? 점심 뭐 먹을래?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생각해보고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얘는 태도예요. 태도의 경률에 얘는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봤더니 관련성의 경률에 위배하였다. 이거는 관련성이 아니죠. 양의 경률이죠. 완벽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고 2번은 네, 질의 경률에도 위배되고 양의 경률에도 위배되고 질의 경률 위배하였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3번은 양의 경률에 위배되었다. 네, 말씀드렸고 4번은 태도의 경률. 네, 모호하게 말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죠. 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왔더니 막 관련성의 경률이 뭐야? 막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학들은 그 유형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독해만 있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 여기 봤더니 여러분 오류 문제예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류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분할의 오류,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그다음에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뭐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오류들은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오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얘는 대표 예문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 예문들이 그 오류의 대표 예문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오류가 자주 나와요.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내용 볼까? 나 어제 네가 제2의 시험지 몰래 훔쳐가는 거 맞다?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떨까? 이랬어요. 한 번만 못 본척해주면 안 될까? 그 시험으로 장학금이 결정된단 말이야. 우리 집에서 그 돈이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대중에 호소해요? 아니지. 친구한테만 호소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정에 호소한다 이거예요. 이건 답이 1번 맞아요. 굉장히 쉬운 거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 갖고 왔는데 딱 찾아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들을 볼까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중 놔두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저를 뽑아 주세요. 이게 대중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중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은 이 작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작품은 작품성이 뛰어나. 이 작품은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 왜냐하면 1000만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이야. 동원했기 때문이야. 요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예요. 무슨 말이냐? 대중이요. 대중 이거요.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대중의 호소예요. 대중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대중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정말 국민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이거 모든 광고에서는 그런 표현들 대중이 호소하는 오류죠. 이 물건은 160개국의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세상 최고입니다. 이거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왜? 160개국이 사용한다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최고예요. 이거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다 대중에 호소하는 거죠. 이 제품이 좋은 거를 보려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최고예요. 최고니까 많이 쓰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들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부적합한 권위의 오류. 경제가 발전할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경제는 앞으로 매우 아주 좋게 발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물리학과 교수가 말했어요.
물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는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물리학과 교수님은 경제랑 관련이 없죠. 부적합한 권위자죠. 권위자라고 한다면 경제발전이라면 경제학과 교수님이던 아니면 경제연구소에 있던 아니면 경제를 연구하는 누구의 정책하는 사람이던 그죠? 그런 사람이 와야지. 물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게 근거잖아. 이게 근거죠. 이런 근거로 인해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권위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분할의 오류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할의 오류는 뭐였었냐면 이게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물을 가지고 그럼 불을 끌 수 있죠. 불을 끄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물 가지고 불을 끌 수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걸 누구나 다 아니까 이 물을 나눠. 어떻게 나눠? 분할시켜. H2O 이렇게 나눠. 그러면 얘네가 나눈다는 게 뭐예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 수소, 산소로 나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는 거. 물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산소로도 불을 끌 수 있다. 산소로도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산소로도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불에다가 산소 뿌리면 큰일 나요. 훨씬 잘 타요. 그죠? 물로 끌 수 있으니까 그거 나눈 분할한 그 물을 분할한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할한 이걸로도 불을 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오류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류라고. 분할의 오류라고요. 분할의 오류.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분할시킨 이거로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분할의 오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 좀 보면서 연습하면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40개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도 다 하셔야 된다. 여기는 4가지만 먼저 알아주세요. 동정에 호소하는 건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나 우리 불쌍해.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집 지금 가난해.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제가 잘못을 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요. 저 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정에 호소. 분할의 오류는 뭐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눈 거로도 뭐 할 수 있다. 대중에 호소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훌륭한 것이다. 부적합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장할 때 뭔가의 결론을 내릴 때 그거랑 맞는 권위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야 되는데 권위자가 아닌 거죠. 그 분야의 권력 권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오류 문제에 쉬운 거 하나 갖고 와서 이런 것들도 비문학에 들어가요.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얘네들이었어요. 다음. 얘들 이 설명 써져 있는 건 아마 뒤에 해설지에 있을 겁니다. 19번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과 그다음에 가장 유사한 것은 그러면 여기 나온 거 이거 보이세요? 논지 전개 방식이래요. 어떻게 전개했는지예요. 어떻게 전개했는지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쪽이요.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우리가 아셔야죠. 예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열거가 있고요. 나열한 거죠. 비교와 대조가 있어요.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교는 둘의 공통점을 좀 찾아내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라든가 구분, 분류와 구분 같이 이렇게 쓸게요. 얘네들도 있고 다음 정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인용하는 거 인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묘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쭉 썼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는 너무 잘할 거고 열거도 할 거고 여러분 얘네들도 아직 근데 분류 구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힘들고 분석이 좀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죠. 그쵸? 그다음에 인과도 정말 잘 나오니까 인과라든가 유추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쭉 각각이 어느 부분에서 뭐가 나오면 내용 전개 방식 인과구나 유추구나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본인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익사이팅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별한 취미 중에서 익사이팅 취미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극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스릴을 즐기는 거.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클라이밍 같은 익사이팅 취미는 단기간에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다 해서 그 중에서도 클라이밍 같은 익사이팅 취미 이랬죠. 그러면 특별한 취미 중에서 익사이팅 중에서 클라이밍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예요, 얘. 얘. 특별한 취미가 독서, 영화 감상. 솔직히 독서랑 영화 감상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취미가 없는 거죠. 쓸 게 없어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취미 있는 게 너무 좋죠. 하나 정도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예시를 하나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아래 하는 거야. 나방과 나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비는 몸에 비해 날개가 크고 이렇지만 나방은 짧고 두꺼운 몸뚱이를 갖고 있다. 가는 몸뚱이 얘는 두껍고 두 개가 서로 반대인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대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관련이 없죠. 1번 안 되네.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인공지능은 그 중요성을 점차 더해가고 있다. 중요성 가보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지능 관련 용어 중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머신러닝은 컴퓨터에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실현하는 기법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인공지능 중에서 얘가 있는데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인공지능 중에 어떤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예시네. 근데 만약에 잘 못했어. 용어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일단 넘어가서 다른 걸 보셔야죠. 3번 봤어요.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름길은 가용성 어림법이란 어떤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떠오르고 손쉽게 사례를 떠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각의 발생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가용성 어림법이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정의 그쵸? 생각의 발생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가용성 어림법이다. 이랬으니까 얘 정의죠. 얘랑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잖아. 4번 산소와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은 천연으로 여러 곳에 존재한다. 바닷물, 강물, 우물, 야, 이건 다 열거. 맞죠? 그쵸?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 선생님 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니죠. 물의 종류를 쫙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열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공지능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 얘가 이런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중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시는 답이 2번. 만만치 않죠? 2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것도 문제로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 다 얘기했어요. 다음 논지 전개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냥 예시 찾아 그냥 대조 찾아 그 다음에 뭐 정의 찾아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문학처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비문학처럼.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존 롤스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내용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독해처럼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봤더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입장에 상반된 두 견해와 이들을 절충한 견해를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 내용 전개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시, 대조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시대별로 뭐 19세기 어쨌든 뭐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원인과 해결책이니까 여러분 그쵸? 원인과 해결책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견해와 이를 절충한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 여기 봤더니 구체적인 사례로 가설이 다 사례니까 뭐예요? 예시가 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용 전개 방식을 그냥 딱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예시, 대조 이런 걸 찾는 거고, 그다음에 20문제, 20번 문제 딱 들어갔는데 위부터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 롤스는 쭉 읽어.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얘를 이론의 변천 과정. 그럼 다시 봐야 되잖아. 변천 과정이 뭐냐? 뭐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것은 지문 보기 전에 살짝 보세요. 살짝. 정말 1초만 보면 돼. 1초만. 여기 시대별 정리, 뭐 절충견해. 내용 일치가 아니구나 이거. 큼직큼직하게 뭐에 대해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큼직큼직하게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론의 변천 과정 시대별로 정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아니면은 1965년, 1970 몇 년, 뭐 아니면 중세 시대, 근대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게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용 하나는 롤스가 뭐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원인과 해결책 그러면 어디 보겠어요? 당연히 맨 마지막 부분이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현상의 원인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고 해결책이죠. 이렇게 나오면 뭔가의 문제점과 해결책, 대안, 해결책 이런 식의 글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문제점이 제시되고 뒤에. 그다음에 상반된 두 견해와 이들을 절충한 견해. 그러면 여러분 견해 몇 개? 3개 나오겠지. 그죠? 3개 나오겠죠. 가설을 제시하고 사례가 나오죠. 그러면 글 읽다가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 사례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뭐를 찾아야 될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지. 시대가 나왔으니까 19세기, 20세기 나와야 되겠다. 원인과 해결책이구나. 견해와 세계구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위에 보면서 위에 쭉 읽으면서 그냥 대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거야. 위에 쭉 읽으면서 계속 비교하는 거지. 아래랑.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은 반쯤 읽으면 얘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데 뭐 시대가 좀 나와야 되는데 반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얘 아니구만 이렇게 보이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 같으면 쭉 보면서 맨 마지막에 해결책 나오는지 볼 거야.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 때는 아는 것이지만 내용 잘 무슨 내용인지 너무 어려운 글이면 잘 모르는데 뒤에 가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해결책이 없어. 그럼 얘도 땡이겠지 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예들이 뭔가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죠. 그죠? 쭉 읽으면서 굳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거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먼저 해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가시는 거죠. 존 롤스라고 있어요. 그럼 사람 나왔죠?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느 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만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유발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분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 쭉 보다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글을 항상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이해한다. 너무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해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핸드폰 사셨어. 핸드폰 샀는데 핸드폰이 자기가 쓰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너무 쉽죠. 똑같은 거 사면. 근데 업그레이드 된 거를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사죠. 그러면 핸드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를 봐요. 우리가. 맞죠? 그러면 사용 설명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독해를 해요. 쫙 봐요. 그러면서 다 이해가 가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딱 빨리 찾아서.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야?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 샅샅이 뒤져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필요로 하는 거야. 이 중에 어느 부분인지가 필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건지. 내용일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일치에 보기 1, 2, 3, 4가 나왔다면 그 1, 2, 3, 4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켜야 되는 건지 이걸 눌러야 되는지 이거 두 개를 눌러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게 4개 부분을 찾아라고 제시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지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4부분을 빨리 확인해야지. 뭐뭐 찾는 거야? 변천, 치대별, 그다음에 해결, 오케이. 절충, 오케이. 사례,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서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표시를 하셔야지. 아, 이 부분이네. 사례 있네, 사례. 예를 들어 있네. 있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봤더니 어머 이 사람 얘기했네. 이 사람 뭐라고 했네. 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을 쳤는데 나중에 봤더니 별로 그렇게 줄 쳐가지고 내가 문제를 품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문을 읽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 때는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부분들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 부분들을 줄을 치는 작업이라고요. 지문 읽는 거는. 짧은 글들은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다음에 놀스는 똑같은 놀스죠. 그럼 이 주장했으니까 뭐 도덕적 기준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분배적 적응을 언급했다.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걸 언급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공립학교 뭐 이런 것들 줄여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그냥 설명만 한 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나가 없잖아, 그러나가. 그러니까 놀수의 얘기는 이거밖에 안 되죠. 인위적인 분배, 정의로운 사회, 분배적 정의. 분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 넘어가. 했더니 그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가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하지만 와 중요하네. 하지만 자유시장론을 옹호하는 로버트 노직은 그렇죠? 롤스의 분배적을 정의를 전면으로 비판했다. 완전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되는 얘기였죠. 즉 자유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복지국가 세금을 통한 분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그럼 거의 끝났는데. 사람이 나왔죠. 여러분 이것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뭔가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론가들은 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두 명이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나오고 뒤에 또 사람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차이점 얘기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변천사 여러분 몇 시대 무슨 시기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끝났어. 다음 상반된 두 견해가 나왔어. 상반된 두 견해가 나와서 오케이.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재산 어디 갔어? 여기 공립학교, 병원, 타가소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을 충분히 마련된다. 이러니까 선생님 이거 좀 구체적 사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가설이 없죠? 어디 갔어? 가설이 없죠, 여러분. 가설을 제시한다는 건 이러이러한 거 혹시 모를 이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론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가설이 여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것 같아. 이건 해결책 아직 안 봤으니까 그래. 다음에 가. 다음에 뒤에 가세요. 다음에 여기 또 봤더니 두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보여주는데 뭐 개인의 권리인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가의 암묵적 재결이 계약을 통해 맺어지는 의무가 우선인가라는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은 이거와 적절히 혼합된 체제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다. 끝났어요. 자, 다음에 즉 파레토의 법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견지해야 된다고 중립적 역할을 견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람 주장으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죠. 답 3번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품하고 관련된 거, 이 문제 푸는 거에서 관련된 거 두 가지 얘기할게요. 모든 독해가 나왔을 때 독해 내용일치 혹은 주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저 독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뭐를 선지를 읽어라. 저 문제를 살짝만 1초만이라도 확인하고 내용 일치라고 한다면 내용을 좀 샅샅이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시대가 있어, 해결책 있어, 견해 한 3개 있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지문 읽을 때 사람 나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한 거,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한 거,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한 거 이렇게 보면 확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라든가 철학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거는 무조건 줄을 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된 얘기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